통일교는 오늘 법정 폭로를 예고했고 하루 전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하면서 통일교를 겨냥했습니다. 그 가운데 민주당의 전재수 장관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러 조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통일교의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에 진술한 내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일교 관계자들이 전재수 장관에게 현금 4천만 원과 까르띠에 시계, 불가리 시계, 명품 시계 2개를 전재수 장관에게 줬다는 겁니다. 전재수 장관은 천정궁에 방문해 한학자 총재에게 인사를 했다라고도 진술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품과 시계에 대해서 이런 거 받아도 되나? 라고 전 장관이 얘기했다라는 부분까지 통일부 관계자가 특검에 진술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내부 교단 문건에는 전재수 장관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라는 내용도 보고가 됐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10일 한학자 특별보고, 총재에게 올라간 특별보고죠. 천정궁에 방문했던 전재수 의원도 통일부 관계자 600여 명 모임에 참석해 축사했다.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라는 내용도 보고가 됐다라는 것까지 알려졌습니다. 자, 곧바로 전재수 장관 해명 반박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재수 장관은 지금 미국 출장 중이죠. 제기된 의혹은 전부 허위다.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 없다.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적도 없고 저는 사실 무근이다. 라고 강하게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다른 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통일교와의 관계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잠시 후 저희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검사 출신의 곽규택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통일교가 특검에 진술한 내용이 꽤 구체적인데 전재수 장관의 반박도 굉장히 강경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곽 의원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예, 물론 아직까지는 수사가 진행된 것도 아니고 재판도 진행되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금액, 그리고 그 명품 시계의 상표, 그리고 언제쯤 접촉이 있었고 그 결과를 통일교 내의 문건에도 남겨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당시에 특검에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같이 진술을 확보한 것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싹 빼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만약에 당시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양쪽을 다 똑같이 수사를 했다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겠는가?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네요. 김유정 의원님, 이른바 이제 특검의 형평성과 고의적인 어떤 취사 선택 논란 질문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관계는 단정할 수 없어요. 전재수 장관 부인하고 있는데 그런데 권성동 의원도 돈 받은 거 아직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 갔다. 전재수 장관에게 금품 갔다. 둘 다 안 만났다. 받은 적 없다.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한 명은 구속영장 치고 특검이 기소하고 정청래 대표는 여기서 더 나오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해산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특검은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인데 덮고 기소조차 안 하고 언론에 공개도 안 했다. 너무 다르지 않냐. 이중적이다, 이율배반이다 이런 논란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듯 비슷하죠. 조직적인 어떤 대선 개입의 일환으로서 대가성의 어떤 금품 수수였냐라는 것과 지금 이제 전재수 의원으로 이제 특정이 됐는데 민주당 측 인사들에게 했다는 것은 사실 선거나 이런 것과는 좀 무관한 시점도 좀 그렇고요. 이제 그런 개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다 대동소이하게 볼 수밖에 없겠죠. 대동소이하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특검에서 우리가 어제 그 내사 사건 번호 부여할 때 시점이 중요하다. 사건 번호를 언제 부여했는지 그걸 즉시 인지했을 시점인지 아니면 12월 5일자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 부여를 한 건지 시점에 따라서 어떤 특검의 그 진정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건 번호 부여한 거는 11월이었더라고요. 언론 보도된 걸 보니까. 그러니까 8월 진술이 있었는데 11월쯤이었으니까 내부에서 뭐 논의한 끝에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보도가 되고 나니까 와글와글해지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사건 번호 부여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는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진술 그 시점에 바로 번호를 부여하고 이첩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왜 그랬을까? 특검이 좀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 얘기도 나오는 거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시점은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정치자금법 7년 공소시효 가지고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좀 봐야 될 문제고요. 어제 이제 국수본으로 이첩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시점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늦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지했던 그 시점에 진술이 나왔을 때 이게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면 곧바로 사건 번호 부여해서 이첩을 그때 당시 했었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와서 하는 것보다는. 네네.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오해 혹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재수 장관이 지금 이제 전면 부인하고 통일부 행사 자체에 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일부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온 것이고 본인이 지금 이제 귀국해서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2018년 9월 10일에 부산에서 통일교 교인 한 600여 명이 모인 어떤 그 모임에서 축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안 했다고 지금 전재수 장관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행사에도 간 적 없고 그런 거 한 적 없고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차피 이건 수사는 불가피하게 됐죠. 수사해야죠. 그런데 통일교 측에서 만약에 관련 영상을 가지고 있다거나 네네. 어떤 추가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또 상황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권성동 의원도 이쯤 되면 돈 받았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건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재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권 의원은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정 의원님도 대동소이하다라는 비판은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특검이 권성동 의원을 기소했을 때 삼았던 증거가 이 똑같은 통일교 이분의 진술이고 통일교에 있다는 문건. 그런데 그 같은 잣대로 보면 이 전재수 의원도 같은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과 통일교의 문건 똑같은 상황인데 한 명은 기소하고 한 명은 기소 안 했다. 정치권에서는 정혁진 변호사님, 우리 편은 봐주고 정적은 기소한다. 이 기준이 특검에서 작동된 게 아니냐. 이 비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선택적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면 역풍은 훨씬 더 크지 않겠는가 그 생각 들고요. 일단은 저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한 1년쯤 전에 저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전재수 의원하고 돌직구쇼 같이 여러 번 했던 딱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삼선 의원입니다. 20대부터 22대까지 쭈루루 그것도 곽규택 의원이 있는 그 부산에서 삼선 의원인데 같은 그 부산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출신이면 얼마나 어려운 그런 자리겠습니까?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뭐 그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됐고 그다음에 뭐 내년에 부산시장으로 나온다 그런 이야기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만약에 전재수 장관이 부산시장 되면 민주당의 차차기 대권 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무게감까지 될 수 있는 정치적인 거물인데 이 이야기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랐고요. 그런데 비슷한 게 뭐냐면은 윤영호 본부장 관련해서 패턴이 있어요. 윤영호 본부장이 내가 돈을 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목받은 사람은 다 부인해요. 내가 받았다라고 그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권성동 의원 아직까지도 부인하고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고 네네. 김건희 여사도 처음엔 부인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받은 거 있다 뭐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패턴 자체는 전재수 장관도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은 전재수 장관이 그 통일교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윤영호 본부장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국 참석하지 않았고 그밖에 다른 그러한 증거가 없으면은 그러면 전재수 장관이 본인의 혐의를 벗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고 추가 증거가 나온다라고 하면 삼선 민주당의 그 부산 삼선 의원으로서의 전재수 장관의 정치적 생명은 큰 위기에 있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통일교의 그 문선명 총재가 2012년인가 사망했는데 그 이후에 통일교는 카리스마가 없는 그런 조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정치권에 손을 대려고 그 줄을 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여태까지는 국민의힘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부터는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엔 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가 뭐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국민들 앞에 좀 속시원히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물론 이 권성동 의원의 경우와 전재수 장관의 경우가 똑같다라고 또 단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각계의 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사 결과, 재판 결과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취지는 어느 것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 후폭풍. 자, 이 중심에는요, 통일교가 있죠. 지금 이 시각 정치권이 이 사람의 입에 초긴장 상태입니다. 통일교에서는 본부장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는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명? 자, 통일교 2인자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이 지금 법원에서 진행 중이죠. 윤 전 본부장이 최후 진술에서 이제 후원을 받은 의원들 실명을 추가 폭로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임재 변호사, 전재수 해수부 장관 어제부터 이미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름이 등장했는데요. 지금 윤모 씨가 주장하고 있는 바 윤 전 본부장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전재수 장관에게 4천만 원 상당의 현금 상자도 전달을 했고 명품 시계 2점도 전달을 했다라는 진술을 이미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전재수 장관은 이에 대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금품을 전달했다는 게 2018년에서 2020년 사이라고 이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궁금해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통일교가 당시 전재수 의원이죠. 의원에게 이제 접촉할 이유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일단 돈을 줬다는 사람은 있고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할 때 다른 추정 증거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돈을 줄 만한 동기가 있었느냐입니다. 이 부분도 수사가 필요한데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요. 네. 2018년에서 2020년도에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잇는 이 철도 전열 한일 해저 터널 구상이 있었던 겁니다. 이 한일 해저 터널은 이 통일교의 대표적인 수건 사업인데 이 터널의 시작점으로 검토돼 온 부산 그리고 그 부산 지역구에 이 전재수 의원이 지금 그 지역구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한일 해저 터널 사업을 좀 청탁을 하기 위해 당시에 전재수 의원에게 이런 금품을 청탁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사실관계 확인은 좀 더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의혹이 어제 보도가 됐고 이남희 기자, 이 보도된 시점에 지금 전 장관은 또 미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에 이제 귀국을 또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일파만파 커지니까 미국에서 SNS로도 이거 나 사실 아니다 강하게 반박을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시계든 돈이든 10원 한 장 받은 바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겁니다. 자, SNS에 올린 글도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 통일교를 포함해서 어떤 단체에서도 금품 받은 적이 없다. 예. 근거 없는 진술 사실처럼 유포하면 범죄다. 정말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묻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또 지금 미국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항에서 그렇죠. 예. 또 어떤 매체 기자들하고 만나갖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푼도 10원 한 장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한일 해저 터널 때문에 청탁하려고 했었다. 이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해가지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행사장에서 축사했다고 이런 의혹도 제기하는 건데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거취 자리 연연하는 사람도 아니다 거치도? 하면서 왜냐하면 오늘 야당에서는 전재수 장관의 의혹이 있다면 일단은 장관 자리 물러난 다음에 뭔가 조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하면서 이제 귀국해가지고 더 또 자세하게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측이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을 하고 돈을 건넸다는 이 의혹. 특검이요 어제 국수본으로 이걸 입첩시켰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수사는 피할 수 없게 됐죠. 이제 이남희 기자 설명대로 야권에서는 전 장관이 자리 내려놓고 수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고 민주당은요 오늘 지금 열리고 있는 이 재판에서 민주당 정치인 실명이 나오는지 이것부터 보고 그다음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수부 장관이잖아요. 현직 의원이고. 예. 근데 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이고 예. 윤호중 의원이 동료 의원이면서 동료 국무위원이란 말이죠. 아하. 너무나 이해 충돌이 직접적이고 예. 일단 물러나서 수사를 제대로 받고 그래서 오늘 이제 재판에서 윤영호 씨가 어떤 이름들을 뭐 이야기하는지를 저희도 이제 봐야 되고요. 명단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소문 이런 것만 가지고 당 지도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은 뭐 상식이고요. 오늘 결과를 한번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전재수 장관 실명까지 나온 데다가 또 이게 몇 명의 실명이 이제 오늘 재판에서 나올지 가늠조차 안 되다 보니까요. 통일교 게이트다 이런 말까지 붙습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요. 이 대통령의 하랩이라도 못 막는다 이러면서 지금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재판이 열리기 전에 이남희 기자 보니까 대통령실 통해서 대통령이 또 지시를 내렸어요. 자, 뭐라면은요. 이제 어제는 이제 위법 단체는 해산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오늘은요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종교 단체 연루 의혹이 있다면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 오늘 아침에 핵심 참모들과 9시 15분 모닝 티타임에서 언급한 얘기로 취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뭐 이거를 잘못했다고 감추려고 이런 것도 전혀 아닌데 일단 오해부터 불식시켜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일단 뭐 접근하려고 했더라도 사실 한번 규명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개인적 일탈이 있었다면은 그건 끊어내고 가야 된다. 한번 따져보자. 이런 취지의 어떤 지시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대통령도 엄정 수사를 지시했으니까 이게 국수본 주도로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수사는 진행되겠죠. 그런데 이첩 시점을 놓고는 비판이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본부장이 전재수 장관 의혹을 이미 8월 달에 진술했는데 지금까지 뭐 한 4개월 가까이 그동안 특검 뭐 했냐 이런 비판이거든요. 그렇죠. 비판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은요. 어떤 진술이 있었을 때 그것이 의혹 제기를 담고 있을 때 모든 그런 진술들을 다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중에서 사건과 관계성이 있는 것들을 위주로 수사를 하다가 새로운 사건이나 한다면은 그 역시도 새로운 사건으로 인지해서 수사가 개시가 되는데 지금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 인사들 역시도 이런 금품을 받았다라는 것은 충분히 뭐 이첩을 하든 본인이 직접 수사를 하든 특검이 담당하든 이첩해서 국수본이 하든 누군가는 수사를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늦장 대응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듣고요. 그 관련해서 뭐 단순히 뭐 진술이 구체적이진 않았다. 보다 수사를 개시할 만한 그 단초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또 특검 측은 반박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으나 과연 이제 수사 기록을 볼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진술 정도가 있었는데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전재수 장관은 강하게 이렇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 의혹에서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통일교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에게도 접근했다 이런 취지의 녹취가 나왔던데요. 그러니까 그 녹취가 뭐 건진법사 재판에서도 재생이 되기도 했는데 그 녹취에는 그러니까는 뭐 김건희 여사 쪽 관련된 얘기도 나오지만 여야 상관없이 우리가 접근을 했었다라는 취지의 녹취가 이제 재생이 되기도 한 거고 특검이 확보를 한 거죠. 거기에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표 시절 측근이었죠. 정진상 실장 측에도 어프로치 뭐 접근하려고 했다라는 발언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정진상 실장 측도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는 통일교 그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 이렇게 지금 밝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 측도 지금 부인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게다가 이게 특검이 알고도 뭉갠 거 아니냐 야권에서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요. 바로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특검은 윤 본부장의 진술을 지난 8월에 확인하고도 4개월 동안 뭉개고 있다가 어제서야 경찰 국수본에 이첩했습니다. 7년이라는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끝나려면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전재수 장관 구하기를 위한 특검의 편파적인 플레이입니다. 자, 그러니까 윤 전 본부장이
이제 전 장관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금품을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2018년 이 무렵이 맞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이게 공소시효가 7년이니까 이게 이미 만료됐거나 아니면 임박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야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타임라인이 이렇습니다. 특검이 진술 확보도 8월에 했고, 근데 11월 지난달에서야 이제 내사 번호만 부여한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 이제 한 8월쯤에는 권성동 의원 수사는 들어갔고요. 법조계에서는 이거를 지금 뭐 이제 야권은 늑장 이첩이다, 편파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법조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현재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2018년도에 뭔가 금품이 오고 가고 그에 따른 청탁이 있었다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건 맞습니다. 지금 진술이 있었던 것이 4개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수사에 착수해도 사실 시간이 굉장히 빠듯했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늦게 이첩을 하고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비판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저는 공소시효가 만료가 임박했다. 네. 이 부분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딱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관련된 부분은 보통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뭔가 금품을 주고 이어서 어떤 청탁을 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그 관계가 만약 쭉 유지되었다면 공소시효가 지금 임박했다, 만료됐다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재판에 관심이 또 쏠리는 거는 윤 전 본부장이 불과 닷새 전 재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뭐 실명 거론해도 되는가, 파장이 있을 거라 고민이 된다라면서 언급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뿐만 아니라 이제 취재진, 우리 언론도 지금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은 당초에 4시 정도 시작하는 걸로 알았는데 4시 10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윤 본부장이요, 민주당도 접촉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정말 실명을 얘기할 건지 어느 정도 정확까지 얘기할 건지 관심이 쏠려서 오늘 기자들이 굉장히 몰렸거든요. 이제 춥다 보니까 별도 중계 법정을 설치하고 중계 카메라까지 설치하고 다른 법정에서 기자들이 볼 수 있게 하도록 네. 그런 것들을 하는 또 그 취재진 몰리자 법원 중계법정을 설치했습니다. 저게 생중계는 아니고 이제 녹화 중계처럼 해서 보여진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정치권 또 언론이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색 정장을 입고 지금 입장하는 윤 본부장의 모습 보실 수가 있죠. 아마도 이거는 지금 과거의 화면이고 지난번의 화면이고요. 그 앞으로 보면은 검찰이 구형을 하고 이후에 이제 최후 진술에서 이제 윤 본부장 발언이 나올 텐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통일교 의혹은요. 저희가 계속 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